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2019년 제3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고압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호흡용 혼합가스인 헬륨, 산소, 혼합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질소 대신에 헬륨을 사용한 가스이다. 맞죠? 그죠? 헬륨의 분자량이 작아서 호흡 저항이 적다. 맞고요. 고압에서 마취작용이 강하여 심해 잠수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 마취작용은 질소를 설명한 건데요. 헬륨은 고압하에서 마취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심해 잠수와 같은 고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흡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3번 설명 틀렸죠. 헬륨은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이 질소에 비해 50%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체외로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 형성하지 않아서 헬륨을 대체한 가스를 쓴다. 그죠?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아크 용접에서 용접 퓨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했습니다. 자, 아크에서 전압이 높을 때, 높은 전압으로 용접을 할 때 퓨움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경우, 그죠? 전압이 낮은 경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작업장에서 사용물질의 독성이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분체의 원료는 입자가 큰 것으로 전환한다. 금속 제품 도장용으로 수용성 도료를 유기용제, 반대로 해야죠. 유기용제를 수용성으로 해야죠. 그죠? 아조염료 합성 원료는 디클로로벤지딘을 벤지딘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벤지딘을 디클로로벤지딘으로 전환해야 되죠. 금속 제품 탈취에 계면항결성제 사용하던 것을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전환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쓰던 걸 계면 활성제로 전환한다가 맞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현재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44번. 다음 중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분진 작업에는 습식 방법을 고려한다. 먼지가 날리지 않는 습식 작업. 좋다, 그죠? 자, 제진장치 선정에 있어서는 함유 분진의 입경 분포를 고려해 본다. 이것도 좋죠, 그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휘발성이 적은 물체, 그죠? 유기용제는 휘발되어서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성이 적은 걸 쓴다. 좋습니다. 4번에 전체 환기장치 경우 공기 입구와 출구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때 환기 효과를 증대시킨다.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공기가 들어와서 전체를 희석시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강제 환기를 할 때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 요거는 강제 환기일 때가 적합하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설명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죠? 자, 요거 위에도요, 예시기에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법의 내용이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적어야 하는 내용, 제품명,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이나 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 밖의 사항들인데요.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법, 응급조치 요령까지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 바로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46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온 작업 환경에서 열 중증의 예방 대책으로 가장 잘 짝지어진 것은 고온에서 작업할 때 열 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원을 차폐하는 거 좋죠, 그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작업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호구를 착용해서 열을 좀 막아주는 거 좋죠? 수분, 염분을 공급하는 것도 좋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다가 맞는 대책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7번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력이 0.005W다. W가 주어진 거죠. 음원의 음력 수준 PWL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PWL은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SPL은 20 곱하기 로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로그에 W0분의 W죠.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였죠. W가 0.005W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번도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죠?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시로는 15에서 30도시다 했는데요. 상온이 15에서 25도시고 시로는 1에서 35도시죠. 그래서 1번 틀렸죠. 미온은 30에서 40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시고 참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시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49번입니다. 전리방사선의 장애와 예방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크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자, 작업 절차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거 좋죠. 그죠?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따라 적절한 방사선을 차단하는 차폐 대책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사선원을 납, 철, 콘크리트 등으로 차폐해서 작업장의 방사선 양률을 저하시키는 것. 잘 몰라도 이거 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4번 틀렸겠죠? 한번 볼게요. 방사선 노출 수준은 거리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니까요. 거리가 짧아지면 방사선 노출 수준은 증가한다. 요거 맞을 것 같은데 방사선 노출 수준은 거리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비례하여 감소해요. 이걸 증가한다로 고치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소가 결핍된 장소에서 사용할 보호구, 바로 송기 마스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송기 마스크라고 나오지 않았죠? 에어라인 마스크 나와 있는데요. 바로 송기 마스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송기 마스크에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외에 이렇게 뒤에 공기통을 짊어지고 가는 탱크를 짊어지고 가는 공기호흡기도 산소 결핍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분진 작업장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먼지가 나기 때문에 습식으로 작업해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거 좋죠, 그죠? 역시나 작업장 바닥에 적절히 수분 공급해서 비산 방지하고요. 샌드 블라스틱 작업에는 모래 대신에 철을 사용해서 먼지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모래가 아니죠. 낮은 모래 사용하는 게 좋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방독 마스크 흡착제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 그죠? 자, 소다라임, 실리카겔, 활성탄, 요 세 가지 다 맞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이고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3번, 예, 자주 나오죠, 그죠? 고압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산소는 이기압이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맞죠?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을 나타낸다. 맞고요. 산소의 중독 작용은 운동이나 이산화탄소 존재로 보다 악화된다. 자, 이걸 모르더라도 2번 올라가 볼게요. 폐인의 가스가 팽창하고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는 건 고압 환경이 아니라 뭐였죠? 감압이었죠. 그죠? 감압 환경에서 잠수했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틀린 거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시나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점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10m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리 R이고요. 음압 레벨이 100dB이다. 음압 레벨 SPL이 주어진 겁니다. 이 음원에서 30m, 두 번째 거리네요. 그죠? 떨어진 곳의 음압은 얼마인가? SPL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단, 점 음원이 장애물이 없는 자유공간에서 구면상으로 전파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유공간에서 무지향성 점 음원 구면파에 있을 때 SPL과 PWL의 관계식이었죠. PWL-20 로그 떨어진 거리 R-11이었다. 그죠? 자, 그럼 현재는요.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음압 레벨이 100이고 떨어진 거리 10이다 했습니다. 그 요거에서 지금 100은 PWL-20 로그의 10이죠. 마이너스 11. 그죠? 그럼 PWL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PWL은 하면 100이고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20 로그 10. 넘어가면 11도 플러스 11. 요거 계산하시면 PWL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PWL 계산하니까 131dB 나왔습니다. PWL은 일정한 값이잖아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30m에서의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면 PWL이 131이죠. 131-20 곱하기 로그 떨어진 거리가 30이죠. 마이너스 11 하면 90.46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5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자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외선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는 작다. 맞다, 그죠?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 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지 않아 대기오염 지표로 사용된다. 대기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게 틀렸죠?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며 대기오염의 지표로도 사용된다 해야 합니다. 자, 자외선은 일명 화학선이라고 하죠. 광화학 반응으로 단백질 핵산분자 파괴, 변성작용을 한다. 맞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벽돌 제조, 도자기 제조 과정 등에서 발생하고요. 폐암, 결핵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진폐증은 자, 이렇게 그죠? 우리 벽돌이나 도자기 제조 또는 채석장, 석재 공장에서도 발생되죠. 이산화규소, 유리규산, 석영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이산화규소 분진을 흡입해서 생기고요. 합병증으로 폐암이나 폐결핵을 일으키는 거 바로 규폐증.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수심이 20m인 곳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에게 작용하는 절대압은 했습니다. 수면하에서 압력은 수심이 10m 깊어지면 1기압이 더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m에서는 압력계의 게이지 압력은 2기압이죠. 절대압은 게이지압에 대기압 1기압을 더해야 하니까 3기압이 되겠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리방사선 중에서 입자방사선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입자방사선에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세 가지 있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9번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재질이 일정하지 않고 균일하지 않아서 정확한 설계가 곤란합니다. 처짐을 크게 할 수 없어서 진동 방지보다는 고체음의 전파 방지에 유익한 방진제는 했습니다. 이렇게 재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균일하지 않고 고유 진동수가 10Hz 안팎으로 처짐을 크게 할 수 없어서 진동 방지보다는 고체음 전파 방지에 사용되는 게 코르크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나왔죠, 그죠? 체크하시고 답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60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소음 노출량계로 측정한 노출량 D가 200%다 주어졌고요.
8시간 나왔네요. 그죠? 시간가중 평균은 약 몇 데시벨인가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TWA 소음이죠. 시간가중 평균 소음 공식 기억해 보세요. 16.61 곱하기 로그였죠. 그죠? 자, 100인데요. 요 100은 8시간 곱하기 12.5다 했죠. 현재 8시간이니까 그대로 100 넣어도 됩니다. 그죠? D가 바로 노출량 20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92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12 곱하기 시간 8시간 해도 되고요. 이게 바로 100이니까 그대로 100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95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항기 6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후드의 선정 원칙으로 틀린 것은 냈습니다. 자, 필요 환기량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건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죠. 가급적 필요 환기량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죠. 그죠? 1번 틀렸죠.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하고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해야 하고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거는 당연히 좋겠죠. 틀린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별표 3개 붙여도 될 만큼 잘 나옵니다. 국소 배기 장치 원형 덕트의 직경이 D가 0.173m입니다. 직선 길이 L은 15m, 속도압이죠. VP가 20mm H2O이고 관마찰 개수가 0.016일 때 덕트의 압력 손실을 냈습니다. 자, 덕트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관마찰 개수, 그죠?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VP죠. VP고요. VP가 주어지지 않으면 2G분의 RV 제곱에 대입하면 된다. 그죠?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현재는 관마찰 개수가 0.016이죠. 그 다음에 직경이 0.173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단위는 항상 동일한가 확인하시고요. 15m입니다. 곱하기 속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2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네, 답은 27.755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덕트 내 기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유체가 관 내를 아주 느린 속도로 흐를 때 소용돌이나 선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관벽의 평행으로 유동한다. 자, 이렇게 소용돌이 치거나, 그죠? 유체가 흐르거나 뭐 소용돌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층을 이뤄서 흐른다. 그래서 요거를 층유라고 합니다. 그죠? 자, 속도가 빨라지면 관내 흐름은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혼합된 형태로 변하여 혼합 상태로 됩니다. 이렇게 관내 흐름이 소용돌이가 있는 형태를 난류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작업장 내의 실내 환기량을 평가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작업장 내 실내 환기량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로 얼마만큼 환기가 됐나 평가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용하는 방법, 트레이서 가스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아닌 거는 수분 함량 측정 요거 무관하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제어 풍속, 요거는 요거 잘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노동부 고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에서 포이시 구드를 설치할 때 최소 제어 풍속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현재는 주용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다라고 했고요. 포이시 구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적합한 거는 0.7m/s. 자, 요거 그죠? 예, 어쨌거나 고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66번입니다. 네, 실기에도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각형 직관에서 장변이 0.3, 단변이 0.1일 때 상당 직경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당 직경 또는 등가 직경이다. 그죠? 이렇게 각형관을 원형으로 환산했을 때 직경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2AB죠. 그래서 0.3 플러스 0.2분의 2 곱하기 0.3 곱하기 0.2 계산하면 0.24 현재 단위는 미터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심력 송풍기로는 다이팬, 레이디얼팬, 터보팬이 해당된다. 맞다, 그죠? 터보형 송풍기는 압력 변동이 있어도 풍량의 변화가 적다 했다, 그죠? 맞습니다. 다익형 송풍기는 구조상 고속 회전이 어렵고 큰 동력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맞다, 그죠? 자, 평판형 송풍기는 타 송풍기에 비하여 효율이 낮아 미분탄이나 톱밥 등을 비롯한 고농도 분진이나 마모성이 강한 분진 이송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게 틀렸죠? 평판형은 시멘트나 미분탄, 곡물, 모래 등의 고농도의 분진 함유 공기, 부식성이 강한 공기를 이송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송풍기의 동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송풍기의 동작점은요, 이건 간혹 실기에도 묻고 있습니다. 성능 곡선이 있죠. 시스템 곡선이 있죠. 만나는 점이 바로 동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성능 곡선과 시스템 요구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9번. 그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150도씨 T1이죠. 720mmHg P1이 되고요. 100m 삼수인 공기는 21도씨 T2죠. 그죠? 1기압 P2에서 얼마의 부피로 변하는가? 부피의 보정이죠. 그죠? 그래서 부피는요, 기억할 때, 보정할 때 V1 곱하기 첫 번째 부피 곱하기 나중온도 어디로 가라? 위로 가라. 이거 기억했죠? 273 플러스 T2입니다. 그죠? T2면 P1 곱하고요. 273 플러스 첫 번째 온도 밑에 가면 되죠? 그러면 P2를 곱하면 된다. 그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피가 V1이 100이죠. 곱하기 273 플러스 나중온도 위로, 그죠? 나중온도 21도. 압력은 처음 압력 720이죠. 자, 그 다음에 273 플러스 T1은 1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압은 1기압은 몇 mmHg입니까? 760mmHg죠. 그죠? 그래서 여기 760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5.8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데 요 공식이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캐노피 후드죠. 그죠? 캐노피 후드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뭐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열원이 이렇게 발생된다. 그죠? 열이 이렇게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을 때 캐노피형 후드 사용합니다. 장변이 2m다. 그죠? 요게 2m고 단변이 1.5m다 해놨고요. 개구면과 배출원과 높이 요게 0.6m다라고 했습니다. 제어 속도 VC는 0.25m/s다 라고 했습니다. 자, 캐노피형에서 자, 이렇게 장변, 단변과 개구면과 배출원 사이 거리가 주어졌을 때 이게 D잖아요. 그죠? 요때 공식은 Q는 1.4 PVD가 됩니다. 여기에서 Q는 배풍량 또는 환풍량, 환기량, 미터의 3승 per 세크 단위가 됩니다. 단위 주의하시고요. D는 작업대와 후드 간의 거리, P는 작업대 주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V가 제어 풍속,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Q는 아시고요. 1.4 곱하기 P가 작업대 주변 길이잖아요. 작업대 주변 길이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두 개죠. 2 플러스 2고요. 플러스 1.5, 1.5잖아요. 1.5 플러스 1.5 이게 되겠죠. 그죠? 곱하기 자 뭡니까? V잖아요. 제어 속도가 얼마입니까? 0.25m/s다 라고 했고요. 곱하기 D죠. 작업대와 후드 간에 떨어진 거리 0.6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계산하시면 현재는 1.47,
미터의 3승 per 세크죠. 근데 여기서도 미터 3승 per 세크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넘어가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흡착탑의 점검을 위하여 압력계를 이용하여 흡착탑의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차압의 측정 범위와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머지 보지 마시고요. 답만 보고 기억해 볼게요. 차압계는 측정하는 차압계의 정합 측정 범위는 500mm H2O가 됩니다. 차압계는 흡착탑에 이렇게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맞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요. 답은 네. 그죠? 흡착탑과 차압계가 바르게 설치된 거 500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요. 지금 현재 4번 맞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예,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500,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답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직경이, 예, 그죠? 150mm인 덕트 내의 정압이 마이너스 64.5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SP가 주어졌고요. SPH, SP죠? 전압이니까 TP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31.5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덕트 내 공기속도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압과 정압이 나왔으니까요. 전체 압력 전압 TP는 뭐다? 예, 동압 VP 더하기 SP 정압이다. 그죠? 그럼 요 두 개를 아니까 VP를 계산할 수 있겠죠? VP는 TP에서 전체 압력에서 SP 정압을 빼주면 되죠. 전압이 마이너스 31.5죠. 마이너스 정압이 마이너스 64.5잖아요. 그죠? 계산하니까 동압이 33입니다. 현재는 동압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속도압을 계산하라잖아요. 그죠? 아, 속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동압, 속도압 VP는 2G분의 R V제곱이다. 이게 공식이죠. 1분의 2가 이렇게 곱하면 같죠? RV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됩니다. 그죠? V제곱은 하면 곱해졌는 R은 밑으로 가죠? VP 곱하기 2G죠. 제곱을 없애면 루트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 지금 공기 비중 안 주어졌으면 1.2 대입하고요. 속도압 VP가 예, 현재 VP 주어졌잖아요. 그죠? 위에서 예. 아, 속도압 VP는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했죠. 그죠? 전압과 정압으로 동압, 속도압 VP 33이다 계산했고요. 2 곱하기 G는 9.8이죠. 계산하면 23.2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그죠? 자, 이런 문제 반드시 꼭 풀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3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용접용 후드의 정압이 처음의 정압, 그죠? 요거를 제가 SP1, 기호는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18입니다. 이때 유량이니까요. 처음 유량이니까 Q1이라고 할게요.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 두 번째, 그죠? 최근 정압은 두 번째니까 SP2라고 붙일게요. 이때 유량 Q2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Q0분의 Q 해도 되고요. 이걸 Q1분의 Q2라고 제가 붙였거든요. Q1분의 Q2는 루트 SP1분의 SP2다. 처음분의 나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구하라는 건 Q2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나누는 게 넘어가면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Q2는 Q1 곱하기 루트 SP1분의 SP2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Q1이 50이죠. 곱하기 루트 SP1이 얼마냐면 18이잖아요. 이거 나중 거는 14. 요거 계산하시면 44.10이고 미터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요건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자, 작업장 내에는 톨루엔인데요. 분자량은 92 TLV 50 ppm이 시간당 300g씩 증발한다. 다시 말하면 300g per hour다라는 거죠. 그죠?
이 작업장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은 약 얼마입니까? 했고요. 주위는 21도씨 1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치피는 24.1리터가 되겠습니다. 여유계수 K는 5고요. 비중은 0.87, 톨루에는 모두 공기와 완전 혼합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공식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요. Q는 해서 밑에는 TLV 곱하기 뭐였습니까? 예, 우리 분자량이었잖아요. 그죠? 분자량 곱하기 TLV 해도 되죠. 분자량 곱하기 TLV였고요. 현재는 21도씨 1기압이니까 24.1 곱하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유계수 해주시고요. TLV가 ppm이기 때문에 10의 6승에서 ppm 없애준다. 이게 공식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분자량이 얼마인가 하면 90이다. 그죠? 곱하기 TLV가 지금 50이다라고 했고요. 24.1 곱하기 발생되는 시간당 킬로그램이 필요한데 시간당 300g 했으니까 300g 뭐죠? 0.3kg per hour 되겠죠. 그죠? 곱하기 여유계수 5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돼요. 요걸 계산하니까 답이 얼마가 나왔냐면 예, 이렇게 나왔죠. 현재 답은요. 시간당의 발생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되겠잖아요. 근데 미니트로 계산하려면 1시간은 60분이죠. 나누기 60 하시면 됩니다. 그죠? 130.98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75번. 네,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드에서 정압과 속도압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할 때 측정 공의 위치는 후드나 덕트의 연결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드에서요. 정압과 동압을 동시에 측정할 때 덕트 직경의 4에서 6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나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진 장치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연성 입자 처리는 곤란합니다. 넓은 범위 입경과 분진 농도에 대한 집진 효율이 높습니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넓은 설치 공간이 요구된다. 요거 뭐죠? 그죠? 바로 전기 집진 장치를 설명했죠. 자, 전기 집진 장치는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를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가연성 가스 처리는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대용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했고요. 운전이나 유지 비용이 저렴했고 넓은 범위 입경과 분진 농도에 대한 집진 효율이 높다. 그죠? 이 정도 장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점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77번 넘어가겠습니다. 환기와 관련된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Q는 A 곱하기 V다. 맞죠? 그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맞습니다.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맞죠? 그죠? 자, 여기에서 CE는, 그죠? 우리가 유익계수는 루트 SPH 정합분의 동합이다. 이것도 맞는데요. VP는 TP 플러스 SP다. 아니죠. 전체 압력 TP는 동합, VP 플러스 정합 SP다가 맞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포이시구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포이시구드는요, 이렇게 부스 안에 오염물질이 발생이 돼요. 그죠? 발생된 오염물질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죠. 작업장의 완전한 오염 방지가 가능하죠. 부스 안에 있기 때문에 작업장 외로 퍼지지 않죠. 그죠? 난기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외부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이러한 난기류 없습니다. 다른 종류 후드보다 작업 방해가 적다 했는데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열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후드보다는 작업 방해가 좀 크겠죠. 요거 틀렸고요. 최소의 환기량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환기량이 최소로만 해도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실기까지도 자주 나온다 그랬죠.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을 때는 국소 환기를 해야죠. 그죠? 독성이 낮은 물질을 사용한다.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 농도 이하이다.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유해물질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 환기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실기까지 잘 출제됩니다. 후드에 유입계수가 주어졌다. 그죠? 유입계수가 0.75이고 관내 기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기류 속도가 V가 25m/s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델타 P는 얼마인가? 라는 게 되겠습니다. 단 표준 상태에서 공기 밀도는 1.2로 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압력 손실에 관한 공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속도와 VP죠. 근데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지지 않고 유입 개수가 주어졌을 때 압력 손실 개수는 C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요거 곱하기 VP는요. 주어졌다면 그대로 대입하지만 아니라면 2G분의 R V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입할게요. 현재는 유입계수가 주어졌죠. 0.75가 주어졌기 때문에 0.75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압력 손실 개수가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분의 R은 현재 1.20이다 라고 했고요.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그죠? 속도가 25다. 미터 퍼 세크 단위 맞죠? 그죠? 단위 확인하시고요. 계산하시면 29.76mm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019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산 문제들은요, 반드시 단위까지. 자, 이만큼 이제 나왔던 문제는 종이에다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고 단위 정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